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나스닥 쪽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 전망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연기금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도 연기금 쪽 매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뭔가 좀 잘못되면 그 덤터기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연기금이 근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도대체 매도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얘네들 주가 방어 안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이 부분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 쪽 기술주들 움직임에서는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폭등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총 1조 달러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지금 5%대 또 추가 상승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2차전지 쪽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하지예요. 하지가 뭐 하는 날이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죠. 네,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와. 일단 이러면서 점점 이제도 낮의 길이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여름의 한 중간, 이런 때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즘에는 8시가 돼도 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화난, 그런 기운들을 또 시장에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변이 환하거나 또 이렇게 밝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좀 활동적으로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약간 활동적인 느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시장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7% 하락해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입니다. 나은 편이죠. 나스닥이 좀 더 나은 편이고, 또 이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스닥의 주가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하락 출발했어요. 그리고 약간 반등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전 중에 좀 제법 많이 빠졌죠. 훅 들어가서 큰일 났다, 주가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좀 줬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슬슬 회복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들은 일단 실망감에 의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겠고요. 미국이 월요일날 하루 쉬었잖아요.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분위기는 조금 개선시켜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그래도 올랐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에 대한 실망감은 감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 이것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제 경기 부양이죠. 대출금리 인하는 그동안 비싸서 대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이미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줄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 부양인데 그래서 얼만큼 내렸냐 한번 보자 이거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다. 이 인민은행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하폭이 0.1%포인트. 너무 낮죠? 네, 이 0.1%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대출 규모로 치면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0.1%가 뭐냐 나오는 거죠. 0.25씩 하잖아요. 저기 그 미국도 0.25씩 하고 뭐 더 많이 하는 데는 0.5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0.1% 포인트 이게 너무 너 왜 한 거니라는 얘기 물론 안 하는 거보다 낫습니다만은 왜 한 거니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래놓고 경기 부양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였니? 라는 식으로 실망감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모두 다 하락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중국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소식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다. 미중 간의 긴장감 완화가 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의 느낌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크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쭉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다가 0.1이냐? 네, 이러면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주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돼요. 자, 중국이 지금 현재 시점을 좀 타개하려면요. 미국과의 전격적인 관계 개선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을 금리 인하로 들어가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낮춰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시장에 뭔가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경기 부양책을 크게 하나 발표하거나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네 계속 좀 약간 폐쇄적인 그런 형태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개선은 중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더 강력하게 나와주기를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다가 말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에 도달해서 심리가 이제 한 차익 실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뭐 하지만 지수를 완전히 포기해서도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즉 상승을 제한적으로 누르면서 좀 밑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요소에 계속 맞설 수 있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매파적인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추가 금리 나온다. 올해 안에 2번이나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7월 달에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죠. 동결 가능성은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인상 가능성은 약 7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의회에서 발언하는 게 오늘 내일이죠. 오늘 내일 발표하니까 뭔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된다면 시장은 별 볼 일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 파월의 어떤 연준의 발언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변수를 가지고서 지들이 저렇게 하든가 말든가 어쨌든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은 좋은 편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주 거품이니 뭐니 말 많았었는데 기술주의 랠리가 나오게 되면 증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도 이 기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시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그렇지만 느낌상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금 이야기. 요즘에 연기금 이야기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특이해요. 연기금이 지금 계속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연기금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3개월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주식을 3개월 연속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고요. 6개월 연속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팔고 있는 거야? 자, 연기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구조대, 네, 이런 거죠. 증시 방어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주기 위한, 네, 그런 식의 어떤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집단인데, 얘네들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오히려 연기금은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국내 주식에서만 140조 원을 굴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네, 좀 이제 좀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팔아먹는 입장인데 왜 그렇게 팔아먹는가? 이거는 그냥 차익실현이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올해 1분기 5천억 원 가량의 코스피 주식을 순 매수하긴 했는데 5천억 샀어요. 5천억 1분기에. 하지만 2분기 들어서 순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 계속 팔아먹고 있다. 자, 일단 연기금은 올해에 국내 주식을 사겠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달 들어서 이달까지 무려 1조 2,658억 원의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1분기에 5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했다. 근데 지금 2분기 그냥 이번 달 들어서만 1조 2천억을 팔고 있다. 와, 진짜 얘네들의 매도만 없어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만약에 네,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매도 물량이 나타나지 않고 또 국민들은 네, 낼 돈을 가지고서 주식에 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아니냐. 네, 니들 머리가 그렇게 아프게 고민해서 뭐 이렇게 얼마를 줄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니들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윈윈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네, 그렇게 안 할 거겠죠. 왜냐면 이게 네, 큰 건수인데요. 뭐 국민들한테 합법적으로 삥을 뜯을 수 있는 큰 건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네,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얘네들이 매도를 안 하고 증시를 좀 방어를 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즉 시장의 상승은 제한적이야. 이대로 뭐 계속 좋아지지 않아.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열심히 매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을 계속 비중을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를 늘리겠다. 이 방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산 재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은 15.4%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5.4%, 그 다음에 올해 말 목표치가 15.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시장이 올라갈 때 차익 실현에 들어가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계속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팔아먹은 건 삼성전자. 네, 뭐 놀랍게도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많이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쪽으로 매도를 좀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1년 동안 22% 올라왔다. 포스코 홀딩스는 54% 올랐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59% 올랐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이게 팔아먹게 되면은 점점점 네,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투자를 잘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해외 투자도 죽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은 비중을 늘리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해외에서 뭐 큰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연기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들인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순서로 순매수 상위에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샀네요. 5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하이닉스는 4천억대. 즉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좀 옮겨 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네, 약 7천억 정도 팔았고요. 하이닉스는 4천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은 줄여준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조선주들은 네, 분위기를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조선주 이렇게 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는 매도보다는 작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는 그대로 연결되고 있지만 네, 은행주 쪽에서 조선주로 갈아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연기금의 이런 모양새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속 팔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저렇게 파는 것이 결코 네, 쟤네들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건데 장이 오를 때는 일단 꽉 들고 있어야죠. 네, 이 부분 이제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연기금의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자금들은 전부 다 외국인에게 넘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관의 역할은 지금 금융투자가 다 해주고 있는데 그게 단타성 물량이다 보니까 답답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에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누군가가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AI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니까 얘네들은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고 제일 많이 올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6위로 되어 있나요? 전 세계 뭐 지금 보면은 애플이 1등이겠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에 있는 거 아람코,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6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얘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마존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올랐어요. 또 올라서 마무리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주가만 올해 들어서 200% 이상 폭등하고 있다. 엔비디아가요. 자, 이 열풍은 무엇 때문이냐? AI 때문이다. AI는 앞으로 계속 육성되고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엔비디아는 근데 이 그래픽 네,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이거 전문 업체잖아요. 이거랑 그래픽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되는데,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위한 거대 언어 모델을 자체 개발하려면 CPU를 도와줄 GPU 같은 보조칩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보조칩을 만드는 게 바로 엔비디아고 이 엔비디아의 칩이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또 공교롭게도 전 세계 GPU 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거의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는 거의 뭐 완전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유죠. AI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한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런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자, 이렇게 보면은 AI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해서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쪽 부분이 이제 잘 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였고요. 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5%대 상승했습니다. 5.3% 상승했고요. 니콜라는 1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비안도 주가 좀 올랐죠. 주가가 한 5% 정도 올라와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루시드만 지금 좀 떨어졌는데 그거 말고는 뭐 대체적으로 전기차가 다 올랐어요. 자, 리비안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요즘에는 이제 충전소 장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충전소 인프라를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런 충전소를 사용하고 뭐 그런 뭐 사용 비용, 충전소 이용 비용을 그냥 내겠다. 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긴 하네요. 그죠? 뭐 우리 차만 충전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야, 비용을 내고 니들도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 네. 그럼 테슬라는 이미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야, 니네 괜히 짓는다고 돈 쓰지 말고 이쪽으로 하자.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받겠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든다. 근데 사용비를 사용비를 내고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네, 뭐 한 100만 원씩 이용할 수 있다. 매년 100만 원씩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용 자체가 뭐 더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들 건데 이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길게 나눠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큰 목돈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하는 거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지나가게 되면 수익을 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하는 업체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계속 벌어들인 수익으로 조금씩 나눠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로 윈윈을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테슬라가 올라가면 이제 무조건 2차전지였다. 뭐 전기차 올라가니까 2차전지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뭐였어요? 충전소 인프라예요. 충전소 인프라. 자, 2차전지 이게 아니라 충전소. 즉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는 입장은 어떤 거냐? 전기차가 잘 팔리고 뭐 어쩌고 이거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인프라를 통한 그런 그 추가 수익원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 뭐 배터리 이런 쪽이잖아요. 이쪽에서 뭐 테슬라와 연결된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쪽에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왜 2차전지 안 가요? 왜 2차전지는 요즘에 좀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말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충전소 업체로 거듭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거기까지 하는 거 고요. 일단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니콜라 주식은 또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패 요건이 상장 폐지요. 상장 폐지 요건이 나왔었어요.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이런 거거든요. 주가가 지금 1달러 미만으로 계속해서 11월 20일까지 연결되면 요 놈은 상장 폐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주가가 10일 연속 1달러 이상을 기록을 해줘야지만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콜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4일 연속 1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뭐 그냥 이 상태만 유지가 돼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상태만 진행이 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3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달러. 그러면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6일 정도만 더 이제 연속 상승을 만들어주면 상장 폐지 요건에서는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기 세력이 유입했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 니콜라가 이제 상장 폐지를 모면하게 되면 주가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득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고요. 루시드는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대로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률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쉬는 동안에 유럽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그다지 썩 좋지 못했던 것을 반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시장이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뭐랄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 또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실망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좀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주가가 올라가도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이쯤에서 한번 할까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아무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연기금이 매도한 게 좀 너무한 것 같다, 이게죠. 주가 방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기금인가? 왜 자꾸 해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거잖아요. 자기네 집 단속도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수익이라도 잘 나면 모르네. 수익도 잘 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지수라도 방어해줘서 올려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연기금이 매수에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나서지 않아서 또 얘네들이 매도하는 것은 외국인과 성격이 비슷해서 대형주로 갖다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전기차죠.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와 전기차, AI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주의 상승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 같은 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뿐이다. 네, 물론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책으로 배우는 것은 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적은 자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고 하면서 경험을 키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되고 성공 투자에 초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시장이 좀 올라가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조정의 양상을 조금 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이 좋게 나온다라면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형주들이 지금 조금 눌리는 형태지만 중소형주들은 또 빠릿빠릿 올라오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